당뇨망막병증에서 망막은 우리의 눈의 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눈의 구조를 카메라의 구조와 비교해 본다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면 쉽게 말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눈이나 심장 같은 미세혈관 조직들은 말 그대로 아주 미세한 혈관이 가득한데요. 눈에 있는 망막의 경우 가장 굵은 혈관이 20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2배 정도이고 말단 혈관은 머리카락의 2분의 1 수준, 망막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입니다. 망막 모세혈관은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세밀한데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혈관벽을 이루는 단백질이 당이 달라붙어서 딱딱한 찌꺼기를 만들어서 혈관이 막히기 쉬운 상태로 바뀌고 세포 안에서도 이상한 방향으로 당이 변성되어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막히면 혈관이 느슨해지면서 물과 단백질, 지방 성분이 밖으로 새어나와 조직 부종을 형성하거나 막힌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인구의 전체 당뇨병 유병률은 13.3%, 10명 중 1명 이상이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정도 유병률이 높습니다. 또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약 30% 정도입니다. 그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당뇨망막병증이 있는 사람은 2017년 2형 당뇨병 환자를 기준으로 15.8%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실명 위험이 있는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은 4.6% 정도고요. 다시 말해서 2형 당뇨병 환자 100명 중 16명이 당뇨망막병증이 있고 4~5명이 실명 위험이 있는 당뇨망막병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유병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대략 70에서 80% 정도가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 20에서 30% 정도는 실명 위험이 있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한다고 추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병을 가지고 살다 보면 10명 중 2명은 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실명하지 않으면 눈에 증상이 없는가? 아니죠. 백내장, 녹내장, 유리체 출혈, 망막박리, 시신경 병증 등 망막이 아닌 부분과 눈의 다른 부위에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흔히 시력 저하, 뿌연 느낌, 왜곡된 시야 등이 당뇨망막병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통 5단계로 나눕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없는 상태가 1단계,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르는 단계가 가장 심한 5단계, 그 사이에 망막의 점출혈, 혈관 변형의 정도에 따라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 5가지 단계에 황반부종의 발생 유무가 더해져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황반은 망막 중심부에 위치해서 중심 시력과 정밀한 시각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황반에 혈관 변화로 부종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글자가 번져 보인다든지 물체가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을 느낄 수 있죠. 이 황반 부종은 보통 당뇨망막병증 4단계, 5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는 황반 부종이 없으면 별다른 증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잉크가 튄 것 같이 비문증이 증가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가려진 느낌, 흙탕물을 풀어놓은 느낌, 어제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오늘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은 이미 5단계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단계에서 눈속 출혈까지 발생한 상태로 실명 위험이 있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황반 부종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뇨망막병증 5단계까지 가서도 눈속 출혈이 없을 경우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면 그건 전조 증상이 아니라 이미 당뇨망막병증이 많이 진행되어서 나타나게 된 병의 증상들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는 일단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을 열심히 치료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호전되면 당뇨망막병증도 호전된다? 그건 또 아닙니다. 당뇨병이 호전되어서 당뇨망막병증이 호전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한번 진행되면 돌아갈 수 없으니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진행을 막아보자는 관점에서 접근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의학적 방향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이 발견되는 2단계부터는 모세혈관, 정맥순환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약제들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주된 치료 수단이 아니라 보조적 요법 정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황반부종이 발생하거나 눈 속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눈 속에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이때 쓰는 약들이 비정상적인 혈관을 자라는 걸 억제하고 혈관을 안정화시키고 염증성 부종을 줄여서 황반부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들의 효과는 보통 짧으면 한 달, 최근에 나온 약들은 2달, 석 달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부종이 남아있거나 병변이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치료 많이 아파요? 엉덩이 주사보다 덜 아픕니다. 또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범망막 광구술이라고 불리는 이 치료는 황반 부위를 제외한 망막 전반에 레이저를 점점이 쏘아 완구시키는 시술입니다.
중심 시력보다 덜 중요한 주변부 망막에 여러 군데 상처를 내서 흉터를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피가 덜 가는 부위나 피가 통하지 않는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황반부종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흉터가 생긴 망막은 세포 대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부 시야, 야간 시력, 대비감이 조금 줄어들지만 황반부의 중심부 시야는 그대로이고 병변이 악화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범망막 광고수술을 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다음 방법은 수술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로도 호전이 없으면 망막 수술,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속 출혈, 유리체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출혈이 흡수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수술을 진행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인슐린이 작용하여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눈의 렌즈 부위인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수정체 내의 포도당은 혈당이 떨어지면 수정체 막을 자유롭게 이동하여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혈당이 높던 시절의 포도당 일부가 수정체 내에서 이미 다른 형태로 변해서 혈당이 떨어져도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삼투압차가 생기고 수정체 내로 급격한 물의 유입이 일어나서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수정체의 모양을 변화시켜 망막에 초점을 맺게 하는 기능을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을 하는 모양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체가 두꺼워지다 보니 탄성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와 관련된 모양체의 조절 기능도 저하되게 됩니다. 결국 이 수정체의 두께와 탄성이 예전처럼 돌아온 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서서히 시력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분비 내과에서 혈당 조절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혈당, 둘째도 혈당입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필수입니다. 내분비내과에서 꾸준히 엄격하게 혈당 조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눈 건강도 함께 돕는 길입니다. 또 혈압과 혈중 지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관리해 주셔야 눈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적절한 운동, 휴식, 균형 잡힌 식사, 과일 먹지 않기 등등 건강하다고 알려진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안과 의사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망막병증은 자각 증상이 없고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